에스더 4장.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도움을 구함.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삼배 옷을 입은 다음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며 성 가운데를 지나 궁전 문 앞까지 가서 멈춰 섰는데, 이것은 삼배 옷을 입은 사람이 궁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전국 각 도의 황제의 조서가 공포되자 유다 사람들이 크게 통곡하고 금식하며 울부짖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삼배옷을 입은 채 제에 뒹굴었다. 에스더의 시녀들과 내시들이 모르드게에 관한 일을 에스더에게 말하자 그녀는 크게 근심하며 모르드게에게 갈아입을 옷을 보냈으나 그는 그것을 거절하였다. 그래서 에스더는 자기를 보살피는 황제의 내시 하닥을 불러 모르드게가 무슨 일로 그처럼 슬퍼하는지 가서 알아오라고 지시하였다. 하닥이 궁전 문 앞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갔을 때,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과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몰살시키기 위해 국고에 들여놓겠다고 약속한 돈의 정확한 액수까지 말해주었다. 그리고 유다 사람을 몰살하라고 수산성에 내린 조서 사본을 하닥에게 주며 이 모든 상황을 에스더에게 설명하고, 에스더가 황제에게 가서 자기 민족을 구해달라는 간청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하닥이 돌아와서 모르드게가 한 말을 에스더에게 보고하자 에스더는 하닥에게 다시 가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일러주었다. 황제의 친아들과 백성들이 다 아는 일이지만 남자든 여자든 부르지도 않았는데 안뜰에 들어가서 황제에게 나아가면 누구든지 죽음을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예외는 황제가 금호를 내밀었을 때 그 사람이 사는 경우입니다만, 황제가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나 되었습니다. 그가 모르드게에게 에스더의 말을 전하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런 회답을 보냈다. 내가 황궁에 있다고 해서 모든 유다 사람들 가운데 너 혼자만 살아남을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때에 내가 말없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 유다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너와 내 집안은 패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황후가 된 것이 이런 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아느냐. 그러자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다시 이런 회답을 보냈다.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아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며 나를 위해 밤낮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겠습니다. 금식 기간이 끝나면 내가 법을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황제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 일로 죽어야 한다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가서 에스더가 말한 것을 다 수행하였다. 에스더 5장. 에스더가 베푼 잔치. 금식한 지 3일째 되는 날에 에스더가 황후의 예복을 입고 황궁 안뜰에 나아가서 섰다. 그때 황제는 옥좌에 앉아 황궁문 쪽을 바라보다가 뜰에 에스더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사랑스럽게 여겨 손에 들고 있던 금호를 쭉 내밀었다. 그래서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홀의 끝을 만지자 황제는 에스더 황후, 무슨 일이요? 당신의 소원이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신에게 주겠소 하였다. 그때 에스더는 제가 황제를 위해 오늘 잔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황제 폐하께서 좋으시다면 하만과 함께 참석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황제는 에스더의 잔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고 명령하였다. 그러고서 황제는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잔치에 참석하였다. 그들이 술을 마실 때 황제는 다시 에스더에게 물었다. 당신의 소원이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내가 들어주겠소. 만일 당신이 나라의 절반을 요구한다 해도 내가 그것을 허락하겠소. 그러자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만일 황제 폐하께서 나를 좋게 여기셔서 기쁘게 내 요구를 들어주시고 싶다면 하만과 함께 내일도 제가 베푸는 잔치에 나오십시오. 그때 저의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하만의 음모. 그날 하만이 잔치 자리를 떠날 때는 무척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그는 모르드게가 궁궐 문 앞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조금도 두려운 기색이 없이 그대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그는 분노를 참고
집으로 돌아가 친구들과 자기 아내 세레스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자기의 부귀와 많은 자녀와 그리고 황제가 그 누구보다도 자기에게 높은 지위를 준 일들을 자랑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어디 이뿐이겠는가. 에스더 황후가 베푼 잔치에 황제와 함께 초대받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었는데 황후는 내일도 황제와 함께 오라고 나를 초대하였다.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궁궐 문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는 한 이 모든 일도 만족을 주지 못하는구나. 그러자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의 모든 친구들은 약 23m 높이의 교수대를 세우고 다음날 아침 황제에게 부탁하여 모르드게를 처형시키고 나서 황제와 함께 기쁜 마음으로 잔치에 가라고 조언해 주었다. 그래서 하만은 그것을 좋게 여겨 교수대를 만들었다. 에스더 6장. 황제가 모르드게를 높임. 그날 밤 황제는 잠이 오지 않아 신하들에게 궁중 일기를 가져와 읽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들이 그것을 읽는 가운데 궁궐 문에 지키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자기를 살해하려고 모여하였으나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고 고발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래서 황제는 이 일에 대하여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주었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신하들은 아무 상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황제가 뜰에 누가 있느냐 하고 물었다. 마침 하만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교수대에 모르드게를 처형시키려고 황제의 허락을 받고자 궁궐 바깥뜰에 들어섰다. 그래서 신하들은 하만이 황제를 뵙기 위해 뜰에 서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황제는 그를 들여보내라고 명령하였다. 하만이 들어가자 황제는 내가 영예를 주고 싶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물었다. 그때 하만은 황제가 영예를 주고 싶은 사람이 자기 외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대답하였다. 황제 폐하께서 영예를 주고 싶은 사람에게 황제의 예복과 말과 왕관을 가져오게 하여 황제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신하가 그 사람에게 황제의 예복을 입히고 그를 말에 태워 성안 거리로 다니게 하며 그 신하에게 황제가 영예를 주고 싶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그 사람 앞에서 외치게 하십시오. 그러자 황제는 하만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너는 급히 내 예복과 말을 가져다가 궁궐 문 앞에 앉아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내가 말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시행하라. 그래서 하만은 황제의 예복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입히고 그를 황제의 말에 태워 성 안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황제가 영예를 주고 싶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외쳤다. 그런 다음 모르드게는 다시 궁궐 문으로 돌아가고 하만은 창피해서 얼굴을 들지 못한 채 머리를 싸매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 자기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에게 자기가 당한 일을 다 말하였다. 그러자 그의 아내와 친구들 중 지혜로운 자들이 모르드게가 정말 유다 사람이라면 하만이 굴욕을 당하기 시작한 것이며 그가 계속 모르드게를 대적한다면 결국 파멸될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그들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황제의 내시들이 와서 하만을 에스더의 잔치에 급히 데리고 갔다.